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 중학교 2-1 부등식의 제2강 1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저번 시간에 식의 분류를 통해서 등식과 부등식을 살펴봤습니다. 부등식이란 수 또는 문자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이라고 배웠죠. 오늘은 그 부등식 중에 1차 부등식 또 그 풀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1차 부등식이란 모든 항을 2항에서 정리했을 때 이렇게 4가지 경우 중에 하나꼴로 나타나는 부등식,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꼴이라는 의미가 x가 미지수, a, b는 상수 문자이기 때문에 저 식들이 전부 x에 관한 1차 식으로 나타나는 부등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식으로 나타나는 부등식의 풀이는 첫째, 소수계수와 분수계수는 정수계수로 고친다. 물론 두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수계수로 고치고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정수계수로 고치는 거죠. 보통 분수계수를 정수계수로 고치는 방법은 최소공배수로 곱한다, 이렇게 잘 알고 있고요. 소수계수를 정수계수로 고치는 경우에는 양변에 10 또는 100을 곱한다 라고 책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소수 역시 분수로 나타났을 때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것이 가장 능력적입니다. 다만 그것이 번거로울 때는 10 또는 100을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괄호가 있으면 역시 괄호를 풀고 양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꼴을 보면 알겠지만 미지수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1차 방정식을 배웠을 때의 방법과 똑같죠? 1차 방정식이든 1차 부등식이든 풀이의 요령은 미지수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정리된 꼴에서 x의 개수인 a로 양변을 나누는 거죠. 이때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양수로 나눌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기고 학생들도 잘 안 틀리는데 음수로 나눌 때는 부동 방향이 바뀌죠. 이것이 바로 1차 부등식의 풀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변을 x의 개수인 a로 나눌 때 a가 음수이면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러한 1차 부등식의 해를 숙성 위에 나타내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보다시피 a보다 크다, a보다 작다, a보다 크거나 같다,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요 점들이 이러한 흰 점이 있고 이러한 검은 점이 있죠. 이러한 속이 빈 흰 점은 경계의 점, 즉 그 값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이 검은 점, 채워진 검은 점 같은 경우에는 그 값, 그 경계의 점이 포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1차 부등식을 모두 고르시오. 자, 정리를 합니다. 정리된 꼴로 문제는 안 주겠죠. 학생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럼 좌변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x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아닙니다. 1번은 2차 부등식입니다. 참고로 고1 때 배우고요. 2번은 자, 이항을 합니다. 이항을 정리하면 3x-3이 0보다 크다라고 나타나겠죠. 당연히 1차식으로 나타난 부등식, 1차 부등식. 3번, 제일 단순하고 간단한 1차 부등식이겠죠. 왜? x도 1x, 상수항이 0인 1차식인 거예요. 따라서 3번도 1차 부등식 맞습니다. 4번을 정리하게 되면 2x-2, 2x 플러스 1, 그럼 좌변에 같은 값인 2x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값은 이항을 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1차 부등식이 아닌 수로 표현되어진 부등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차 부등식이 아니죠. 5번, 역시 우변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외견상 x제곱이 보이지만 동일한 x제곱이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따라서 x에 관한 1차식으로만 나타나는 부등식이니까 1차 부등식 맞습니다. 5번은 외견상 2창이 보이지만 1차 부등식이라면 6번은
우변을 역시 정리했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4x, 즉 2x제곱 2x제곱도 지워지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도 지워지고, 즉 문자항이 존재하지 않는, 즉 4번과 마찬가지로 상수항끼리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2, 3,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견상 2차 항이 보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1차 부등식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2번. 다음 1차 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미지수항은 좌변에, 상수항은 우변에 마이너스 1을 이항합니다. 플러스 1이 되니까 4가 되겠죠. 2로 나눕니다. 양수니까 바뀌지 않겠죠? 수직선이에요. 수직선도 처음부터 성의 있게 그려야지만이 앞으로도 계속 수직선을 성의 있게 그릴 수 있습니다. 2번. 자, 미지수항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x가 되죠? 그럼 4x가 될 테고, 상수항 5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12가 되고, x의 개수인 4로 나누면 부동 방향은 당연히 양수로 나누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죠? 마이너스 3입니다. 이 마이너스 3은 부등호의 종류를 잘 보면서 포함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 이까지는 했는데 이 수직선을 잘 모르겠어요. 특히 어떤 방향으로 화살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학생들을 종종 만나는데, 그럴 때는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표시하고 손을 이렇게 딱 댄 다음에 부등호 방향이 크다 그러면 손을 큰 쪽으로 옮기면 되고, 마이너스 3이다 손을 딱 대고, 작다 작은 쪽으로 손을 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역시 마찬가지. 미지수항은 좌변으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 플러스 6. 자, 이번에는 음수인 마이너스 3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등호도 있으니까 검은 점이 되고,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2x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3x, 2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나누면 1 부동 방향이 바뀐다. 이래서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검은 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은 괄호를 푼다. 6 마이너스 4x.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x가 플러스 2x. 11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따라서 15보다 작다. 2번. 분수계수, 소수계수는 정수계수로 만든다. 정수계수로 만드는 가장 원칙적인 원리는 최소공배수를 곱한다. 보통 양변에 10을 곱하는데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5분의 2, 5분의 6, 5분의 3이기 때문에 최소공배수가 5입니다. 5만 곱해도 가장 효율적으로 정수계수로 나타납니다. 2번 10을 안 곱하고 5만 곱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3, 2야 마이너스 4x. 따라서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데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3번. 역시 마찬가지. 최소공배수 12로 양변을 곱해줍니다. 양변에 12를 곱할 때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괄호를 쳐주는 게 좋아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3번의 꼴을 1번의 꼴로 일단 만들어 놓고 할 때 실수가 가장 적어요. X. 3번을 풀 때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또 하나는 양변에 11을 곱할 때 여기는 4, 여기 3을 곱해주는데 이 1에다가는 안 곱해주는 사례가 많아요. 꼭 이래도 최소 공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4번. 양변에 100을 곱해야 되겠죠? 이럴 때 학생들 중에서는 이 계산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다 곱해야 될지 여기다 곱해야 될지 다 곱해야 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 군데만 곱해주면 돼요. 또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것은 0.2에다가 10을 곱하고 요 괄호 안에 식에다가 10을 곱하고 이 전체에다가는 100을 곱하고 그러면 좌변 우변이 똑같이 100을 곱해준 거겠죠? 이 계산이 사실은 가장 편합니다. 10을 곱하면 2, 10을 곱하면 100을 곱하면 100을 곱하면 그러면 문제가 이제 쉬워졌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마이너스 8로 나누니까 항상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역시 100%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문제 4번. 두 1차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대. 그런데 여기는 상수문자 A 때문에 해를 모르지만 첫 번째 1차 부등식에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을 통해서 해를 구해보면 그럼 얘도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겠네?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이항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그런데 음수니까 부동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까지는 무조건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 1차 부등식의 풀이의 원리를 그대로 지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얘와 얘의 해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순간 1차 부등식의 문제가 아니라 1차 방정식의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문제 5번. 점점 문제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차 부등식 얘의 해가 얘일 때 이 문제는 문제 4번과 좀 흡사합니다. 5x를 좌변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이항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는데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왜? 음수로 나눴으니까. 문제 4번으로 돌아갑니다. 얘의 해가 2보다 크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이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따라서 a는 2번. a가 2보다 작을 때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고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 2번이 4번과 5번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 것은 4번, 5번은 a라는 상수 문자가 1차항의 개수가 아니에요. 항상 수학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상수가 아니라 상수 문자가 나타났을 때는 언제나 난이도가 올라가고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1차식에서 1차항의 개수,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상수가 아니라 상수 문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어떤 수인지는 모르게 가면을 씌워놓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난이도가 높은 상태, 또 고급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과정을 한번 끊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ax와 마이너스 2x가 동류항이에요. 이런 동류항, 상수 문자로 나타나는 개수를 동류항 처리를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이렇게 해둬야 됩니다. 왜?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결합법칙의 역순을 배울 때처럼. 그러면 ax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a가 있어야 되겠고. 그럼 ax 나오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가 나오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대로 둬도 되지만 뭔가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양변을 뭘로 나눠야 됩니까? a-2로 나눠야 돼요. 왜? 0이 아니니까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은 아니라서 a-2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때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 줘야 돼요. 왜? 항상 부등식에서는 마지막에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양수냐 음수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높으냐? 다른 문제는 지금 보다시피 x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상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풀이하는 문제는 상수가 아니라 상수 문자로 나타나는 값이 얘의 부호를 지금 이 단계에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a가 2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값이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서 1을 대입을 해보면 음수인 걸 압니다. 또 정확하게 하려면 이 2를 이항을 시켜주면 이렇게 얘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음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까지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x가 이제 이거 약분하는 거죠. 음수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양수든 음수든 분모 분자가 같은 수일 때는 무조건 약분이 가능합니다.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중요 유형이니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제 6번.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색 별표 하나, 여기는 2개 했는데 실제로 수학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2 과정에서는 이 1차 부등식 영역에서 문제의 유형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표를 2개 해놓은 겁니다. 이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일 때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뭔가 문제도 길고 복잡해 보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단계를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고 예측하면서 다 나갈 수는 없어요. 잘 안 되면 하나씩. 그래서 일단 이 1차 부등식부터 풀 겁니다. 양변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할 거예요. 선생님이 권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끌어가라 그랬죠. 가로로서. 그리고 얘가 1 아닙니다. 반드시 6. 그리고 정리.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 되겠죠? 부동 방향이 바뀝니다. 이까지는 어쨌든 간에 진행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자연수가 3개밖에 안 나온다. 이럴 때 반드시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이쪽 음수 쪽과는 관계없습니다. 자연수는 항상 양의 방향이니까 이 값은 지금 확정적이지 못하죠. 이 값을 마카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이런 데 있다면 자연수가 몇 개 존재할까요? 하나도 없겠죠. 0과 1 사이에서는. 근데 진행하다가 1에 올라오면 자연수가 존재할까요? 1에 올라왔을 때 3a 마이너스 6이 1이다.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이게 등호가 없는 미만 값이기 때문에 1이 경계가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1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연수가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 사이에는 자연수가 하나. 역시 마찬가지 2에 올라가도 여전히 자연수 1 하나밖에 없습니다. 2를 넘었으면 자연수 2개.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 3개가 되려면 어쨌든지 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왜? 만약에 4보다 크게 되면 자연수가 4개가 되니까. 적어도 자연수가 3개가 되기 위해서는 3과 4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이 범위 내에 자연수가 3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 구간을 주목하라 의미에서 돋보기 상태로 여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요 값이 뭐였죠? 요 값이 3a-6이었어요. 저 3a-6이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면 어쨌든 자연수가 3개인 거예요. 근데 항상 이 경계값 3과 4 사이일 때 3에 올라갈 수 있느냐 4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경계값을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진행해왔지만 3에 올라갔을 때는 이 흰 점, 즉 포함되지 않는 점이기 때문에 3에 올라가 있을 때는 자연수가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 점이 4에까지 진행한다면 4에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 흰점이기 때문에 4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수는 여전히 1, 2, 3, 3개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4보다 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부등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6을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A 값을 하려면 3을 나눠주면 되겠죠? (1차) 부등식의 내용은 1차 방정식에 비해서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주의를 그만큼 기울여 줘야 됩니다. 당연히 핵심 포인트는 부등식의 성질 중에 기억해야 되는 단 하나,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 방향이 바뀐다. 항상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 또 하나, 지금 보다시피 이런 중요 문제의 유형들을 꼭 잘 확인해 두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매우 높은 출제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1차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